자, 세 번째, 설퍼 프린트법입니다. 설퍼 프린터법 같은 경우는 강 중에 존재하는 황이 편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황의 편석이나 그 분포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다. 그죠? 이제는 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S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황을 치화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얘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나오는데, 그 밑에 요 반응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FES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황산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ES 또는 만약에 MNS로 존재할 경우도 있거든요. FES로 존재하지도 하지만 MNS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요게 나오거든요. H2S. 이 H2S가 요 치화은하고 반응해 갖고, 요 치화은하고 반응을 하면은 이제 HBr이라는 거하고 AGS 이렇게 착색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착색이 되는데, 이것이 얘가 그 흑갈색으로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황화은에서 AG2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냥 AGS입니다. 그냥 AGS예요. 자, 그냥 AG2S가 아니라 AGS입니다. 그래서 이 황화은이 반응되는 황화은이 사진용 인화지에 약간 착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황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착색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황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것이 설퍼 프린트법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료를 특별하게 절단할 필요 없이 뭐 큰 단조품이라도 그대로 그 위에다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리고 단조 방향 또는 뭐 기포, 수축공 같은 거, 그런 것도 함께 판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이제 시험 공정을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준비는 시험편 두께는 보통 한 20mm 정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마를 표준 거칠기는 한 요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표면에 기름기는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 요 정도면 그냥 사포 연마 정도면 됩니다. 조금 미세한 사포로 거기까지 연마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1 내지 5% 황산 소용액에다가 1 내지 5% 황산 소용액에다가 브로마이드 인화지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검사용 인화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진 편석된 것이 찍히는데, 요 인화지를 요 소용액에다 담근 다음에 이제 담그는 시간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인화지에 요 황산이 묻겠죠. 자, 황산이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시험면에다가 1분에서 3분 정도 밀착을 시키면 요런 반응이 이제 요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철강 중에 있는 황화물 MNS나 FES가 이것이 황산하고 반응해서, 먼저 황산하고 반응해서 H2S가 발생하고, H2S가 이것이 인화지에 있는 치화은 있거든요. 치화은 성분이 있는데, 얘하고 반응을 해서 결국은 이제 흑색이나 흑갈색으로 착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간이 이제 완료되면은 인화지를 분리해야죠. 분리하고 정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착액을 해서, 이것이 더 이상 정착이라는 얘기는 사진이 더 이상 번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착액으로 정착을 한 후 완전히 그러면 사진이 이제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조한 다음에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 보면 설퍼 프린트 할 때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이때 이 편석이 인에 의한 편석도 역시 암흑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황에 의한 편석뿐이 아니라 인에 의한 편석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티타늄이 함유된 강에서는 티타늄 때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의 함유량이 너무 많은 강은 이거는 착색도 빠르게 일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확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험 시간도 좀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시험한다. 그러면 재시험할 때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재시험할 때는 한 번 시험면이 벌써 이런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면이 변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0.5mm 이상을 연삭 가공해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질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러고 다시 재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퍼 프린터를 이용한 결함 검사가 가능한 것이 이제 결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결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당금질부, 그 다음에 용접부, 그 다음에 뭐 편석에 의한 고스트라인 이런 것 등도 할 수 있는 거죠. 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황산이 들어가 버립니다. 황산이 홈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황화수소가 나오거든요. 즉 뭐냐면은 요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황성분이 있고 이런 데도 황성분이 보나마나 있을 겁니다. 어딘가는 몰라도 있으면은 여기서 반응하는 거는 여기서 그대로 찍히지만은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서 반응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찍히거든요. 여기서 반응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금질부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접부 같은 경우는 역시 용접부도 당금질부하고 똑같이 이제 백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스트라인 같은 경우는 S뿐이 아니라 P, 그 다음에 탄소도 많은 곳이 그런 것이 이제 편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단단하고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이렇게 일렬로 요것이 이렇게 쭉 이제 일렬로 나타나는 게 고스트라인인데요. 그래서 고스트라인 같은 경우는 저런 때에 많이 나타납니다. 압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슬래브를 압연을 해서 이렇게 판재로 만들었다고요. 얇은 판재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편석이 잔뜩 있거든요. 그럼 편석이 자꾸 이렇게 압연을 하고 자꾸 누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쭉 몰리겠죠. 가운데로 쭉 몰려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만 편석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상편석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처음에는 관찰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석이 쭉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보고 고스트라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페이지에 네 번째 편석의 분류가 있거든요. 편석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둘, 넷, 6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정편석 같은 경우는 S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정편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강에서 볼 수 있는 편석으로 강이 외주부서부터, 그러니까 바깥쪽서부터, 외부 하면 바깥쪽이죠. 외주라고 하지만 그냥 외부, 바깥쪽서부터 안쪽으로 향하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더 짙게 착색이 되겠죠. 안쪽이 더 짙게 착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은 바깥쪽에는 이렇게 되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더 농도가 이렇게 짙어지는 겁니다. 바깥쪽도 있는데 내부가 조금 더 짙은 거예요. 바깥쪽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농도가 이렇게 그 편석의 농도가 짙어지는 거, 점점 이렇게 착색이 많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제 정편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역편석은 요 반대입니다. 외주부 쪽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주부로부터 중심부로 향하여 감소한다. 아까는 증가한다 했는데 요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부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주부가 착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외주부보다 중심부 방향으로 착색도가 낮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착색이 적게 되고 바깥 부분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잔뜩 있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착색 농도가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보면 지금 이쪽 부분 바깥쪽 부분보다는 안쪽이 많고 이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많지요. 이것이 이제 역편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부 편석은 강의 중심부에만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편석에서 거의 가운데 쪽에만 몰렸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만 잔뜩 몰려 있는 형태가 이런 게 이제 중심부 편석이에요. 그 다음에 점상 편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아까 중심부 편석은 SC로 표현합니다. 점상 편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쭉 고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정편석도 아니고 역편석도 아니고 이게 구분하기 이렇게 되면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정편석도 아니고 역편석도 아니고 뭐 중심부 편석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점상 편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해 편석부가 점상으로 그러니까 고르게 이렇게 여러 군데 잔뜩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점상 편석. 그래서 S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상 편석이 있습니다. 선상 편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이런 판재 같은 데서 나타나는 거죠. 판재에서 이걸 조금 그려보면 판재를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판재에서 있을 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쭉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재에서 일종의 나타나는 중심부 편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선상 편석이라 해요. 그래서 중심부 편석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쭉 모여 있다고 해갖고 그래서 선상 편석 별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주상 편석. 주상 편석은 자 이거는 아까 이런 평평한 이런 평강 이거는 봉 이거는 판재에서 나타난다 갖고 이거 주상 편석은요 형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졌다든지 기역자로 꺾어지는 강 같은 거 이런 형강 같은 데서 이때 요 중심부 편석이 요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기역자로 꺾어진 강에서 여기 있는 선상 편석이 가운데 쪽으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주상 편석 그래서 형강 예를 들어 기역자각이나 뭐 H빔 같은 거 H빔에서 H빔이 있다 그러면 요런 쪽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석이 중심부 편석이 이제 주상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상 편석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강에서 설퍼 프린트 시험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강제의 표면 결함을 조사하는 것이다. 표면 결함은 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강제 중에 비금속 개재물을 조사하는 것이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중에 환원물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중에 황화물이 이게 이제 주지요. 이것이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걸로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황화물입니다. 황화물.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기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은 가장 큰 목적이니까 실제 가장 큰 목적에 가장 가까운 근접하는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설퍼 프린트 시험에서 점상 편석은 SD로 표현하죠. 얘는 정편석. SL은 선상 편석. SC는 중심부 편석.
이렇게 되죠. 얘가 완전 점상 편석이죠. 점상 편석. 다시 이제 기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죠. SN 정편석, 역편석은 SI, 중심부는 SC, 점상은 ST, 선상은 SL, 주상은 SCO 이렇게 됩니다.